그런데요, 저 계속 드루킹 하는데요. 이 드루킹이 뭔지도 모르겠고 사실 드루킹이 뭐길래 이 사람이 뭐길래 계속 이렇게 존재감이 부각되는 겁니까 이거?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필명으로, 그러니까 그 이름이,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엄성섭으로 활동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닉네임을 드루킹이라고 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건데. 왕인가 봐요. 네, 킹인 거 보니까. 어쨌든 인터넷은 굉장히 유명하고 뭐 팔로워도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요. 일단 인터넷에서 이 드루킹이라는 필명으로 꽤 알려진 블로거였습니다. 예. 이 드루킹이라는 필명은 이 유명 온라인 게임에서 따온 건데요. 아, 온라인 게임에서. 그렇습니다. 페이스북에서 스스로를 경제 민주화와 소액 주주운동 운동가이자 출판인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출판사 공동 대표도 맡고 있는데 이 출판사는 지금 8년이 됐지만 책 한 권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1층서부터 3층 일부를 임대를 다 쓰고 있는데 임대료는 한 번도 밀리지 않고 또 다 내고 있다. 8년 동안 책 한 번도 안 냈는데 임대료는 계속 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상 뭐 유령 업체로도 보는 사람도 있고요. 이 드루킹이 주력해온 이 활동은 이제 블로그인데요. 누적 방문자 수가 무려 980만 명 이상이라고 됩니다. 그리고 카페 회원 수도 뭐 2,000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지난 2009년과 2010년에는 이 파워 블로거로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온라인 점유율이 곧 대통령 지지율이란 이런 논리를 강조하면서 뉴스 댓글에 굉장히 조직적으로 개입한 인물로 지금 평가받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출판사 대표인데 책을 이렇게 수년 동안 안 내고 돈은 그런데 있으니까 계속 월세는 밀린 적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겉으로만 출판사인 척을 했을 뿐이지 출판사는 아니었던 거죠. 출판 기획을 수년씩 하시나 본데요. 그러니까 김 씨와 드루킹 같은 경우에는 출판사를 산채라고 부르면서 유명 정치인들을 불러서 강연을 듣는 등의 방식으로 그러니까 자금을 조금 조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드루킹 지지자 같은 경우가 더 늘어났을 것이고 영향력도 커졌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1층에서 3층까지의 그 공간들의 월세를 어떻게 다 냈을까 이것이 항상 궁금해지는데 김 씨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내는 강연 참가비로 월세를 충당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또 부업으로 하나 더 하고 있었던 게 느릅나무 플로랄 맘이라고 해서 브랜드 비누를 만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비누를 팔아서 수익이 났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드러나는 것은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강연도 했다고 하는데 또 뭐 여권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도 많이 왔다면서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본인의 어떤 그 정치적 능력을 은근 뭐 과시한 측면도 없지 않아 보이긴 하는데 일단 뭐 카페를 운영하면서 그 정치인들을 불러서 강연을 열었고요. 또 인터넷 방송도 본인이 직접 하면서 친분을 좀 과시하고 영향력을 키워나간 것으로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그 이제 계속 언급이 된 인터넷 카페, 그러니까 김 씨가 그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개설해서 운영한 인터넷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 그래서 경공모라고 이제 계속 알려지고 있는데 여기 회원만 수천 명이고 이제 이런 강연을 통해서 안희정 전 지사, 뭐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 유시민 전 장관 등까지 불러서 이 카페가 이제 연 그런 강연회까지도 열었고요. 본인의 위세를 그렇죠. 뭐 방송 했군요. 등을 통해서 이제 물론 이건 인터넷 방송이지만요.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뭐 인연도 있다 이렇게 본인이 소개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뭐 알려진 바에 하면 근데 이분들이 직접 강의를 했는지는 아직은 뭐 좀 더 취재를 해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드루킹 행사에 그럼 참석을 한 것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 이 정치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뭐 강연회도 뭐 열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치적인 행사에 좀 많이 관여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드루킹과의 만남에 대해서는 대부분 기억나지 않는다 이런 반응입니다. 온라인상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경공모, 그러니까 뭐 이걸 갖다가 무슨 경제민주화 운동하는 시민단체로 이해를 했다. 그리고 그 모임의 리더격인 뭐 드루킹에 대해서 특별히 생각나는 거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2014년 6월에 경공모 초청 강연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죠. 본인이 국회의원이 아닐 때는 진짜 1년에 100회 정도 강연을 했는데 솔직히 그 많은 강연 중에서 이 사람을 기억할 수 없다. 그러니까 솔직히 기억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안희정 전 지사도 왜 아까 전에 초대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뭐 강연에. 그러니까 지난 1월에 역시 경공모 주최 강연이 있었는데 안희정 전 지사 측에서는 이건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니까 경공모가 어떻게 보면 참 정치 관련 행사를 많이 하긴 했는데 2016년 파주 임진각에서도 그 14 그 남북 정상선언 9주년 행사도 진행을 했어요. 근데 이제 참여했던 뭐 시민단체, 정의당 관계자 다들 드루킹에 대한 기억을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요 이 드루킹과의 관계를 어떻게 보면 좀 공공연히 드러내기 좀 불편해하거나 좀
곤혹스러워한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이루라 기자가 그 드루킹이 그 행사에 정의당 노회찬 대표도 또 이렇게 부른 것으로 알려진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기자들 사이에서 또 이게 드루킹이 그렇다면은 정의당 당원이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정의당 당원이라고 밝혀진 바는 없고 정의당에서도 이 부분은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드루킹은 일단 내놓고 민주당 있습니다. 당원이었으니까 그래서 오늘 제명당한 그런 상황이죠. 가장 곤혹스러운 사람 김경수 의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김경수 의원의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대선 경선 전에 문재인 후보를 돕겠다면서 스스로 연락을 하고 찾아온 사람입니다. 선거 때는 통상적으로 자주 있는 일입니다. 자, 그러니까 선거 때는 통상적으로 이렇게 돕겠다고 찾아오는 경우들이 많다. 실제로 사실 정치권에서 이런 경우가 많긴 해요. 그렇습니다. 대선 때는 특히나 그렇습니다. 첨예하게 양측이 대립할 때 선거 승리를 위해서 당선될 만한 후보들 주변에 줄을 서는 인사들이 많게 마련입니다. 특히 SNS 같은 경우 인터넷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간접적으로 캠프와 연결고리를 맺고 별도의 공간에서 활동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 와중에는 비선 캠프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하고 이 비선 캠프가 나중에 문제가 불거지는 진원지가 되는 경우도 왕왕 있어 왔습니다. 다만 문재인 캠프에서 이 비선 캠프가 있었는지 여부는 아직까지 확인된 적이 없고 지금 이 사안에서도 비선이 있었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 비선이 존재한다면 이들은 별도의 자금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고 아니면 대선이 끝난 뒤에 대선을 승리했을 경우 뭐 인사청탁이라든가 이런 대가를 받기 위해서 물증을 남기는 경우도 과거에는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드루킹이 체포되기 직전에 페이스북에 댓글 부대의 진짜 배후를 알려주겠다. 이런 또 의미심장한 글을 남겼었다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건 어느 정도 뭐 이 사건을 예상을 했는지 예측을 했는지 지난달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17년 대선 댓글 부대의 진짜 배우는 누군지 알아? 진짜 알려줄까? 라면서 이렇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어서 진실을 알게 되면 멘붕할 것이다. 어디서 날뛰냐는 등 이 배우가 있다는 것을 암시를 했습니다. 이 글에서 김 씨는 안 그래도 입이 근질근질해서 죽겠는데 임금님 기는 당나귀 기라고 어디 구덩이라도 파고 소리라도 질러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무 조급해하지 마라. 나도 생각이 있으니 언젠간 깨끗한 얼굴하고 뒤로는 더러운 짓 했던 놈들이 그 뉴스 메인 장식하면서 니들을 멘붕하게 해줄 날이 곧 올 거다. 하면서 이렇게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사실상의 협박성으로 느낄 수 있을 만한 이재명 경기지사 예비 후보요. 본인도 드루킹한테 당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 드루킹이라는 사람한테 저는 이제 탈당한 사람, 분당시킨 사람, 분열주의자, 뭐 동교동의 세작, 뭐 이런 아주 심각한 명예훼손적인 이제 공격을 당했는데 지금도 사실은 저는 공격 대상으로 분류돼 있어요. 저하고 간의 이 여론 조작을 하는 거 정말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되고 그건 누구든 간에 정말 심각한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생각됩니다. 드루킹이 그러니까 이것저것 막 공격하는 그런 사람, 개인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사람 정도로 얘기들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워딩을 한 분이 바로 이재명 전 성남시장 아니겠습니까? 이 전 시장은 정치권에서는 온라인 활동을 가장 왕성하게 하는 정치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이 시장도 자신의 네이버 댓글 조작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민주당원 김모 씨, 드루킹 씨죠. 이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본 적이 있다고 증언을 한 것입니다. 이재명 정 시장은 드루킹 때문에 졸지에 동교동, 즉 분당한 구민주계 정치 세력이 내분을 목적으로 민주당에 심어둔 간첩이 되고 말았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경수 민주당 의원이 댓글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드루킹 개인의 일탈이라며 오히려 민주당과 김 의원이 이 사건의 피해자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또 김 씨를 상대로 해서 과대망상 범죄자가 김 의원과 정부를 겁박해 이익을 얻으려 한다. 또 실패한 뒤 보복과 실력 과시를 위해 평소 하던 대로 댓글 조작을 한 개인적 일탈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 일탈로만 치부하기에는 드루킹이 일단 민주당원인 게 드러났었고요. 민주당 지지자고 그리고 무리할 정도로 인사 요구를 하고 그리고 댓글 조작을 해서 여론을 좌지우지하고
영향력이 너무 컸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정치 팬덤으로 통칭이 되는 이 온라인 지지층 대부분은요, 특정 포털 기사를 링크를 해서 이 수천 수만 명의 지지자들과 공유를 합니다. 그 다음에 유리한 여론을 베스트 댓글로 만드는 일명 좌표 찍기 방식이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현실 여론에 개입을 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것은 정말 조작된 여론인 거잖아요. 예.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그거를 기사를 날라서 그 기사에다가 추천수를 높인다. 이것은 조작된 여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정치 팬덤 활동가들은 이 같은 행위가 여론 조작이 아니라 정치적 의사표현, 여론 형성 과정에서 합법적인 개입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논란이 상당히 있었잖아요. 개인 의원한테 18원씩 후원하는 거, 그다음에 휴대폰 공개해가지고 집중적으로 문자 보내고 뭐 이런 것들이 과연 이게 여론 조작이나 공격이냐 아니면 정치적 의사 개입이냐, 이게 논란이 상당히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정상적인 범위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좌표 찍기 방식이라고 봐야 될지, 온라인상에서는 이 같은 여론 개입 그 행위 같은 경우에는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이뤄지고가 있습니다. 예. 이 정치 팬덤의 부작용 가능성에 대한 경고는 이전부터 있어 왔고, 중간지대가 없는 양극단의 목소리만 나오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서 여론이 양분화되는 부작용이 속출되기도 합니다. 자, 추미애 민주당 대표, 정확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또 높였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드루킹 사건은 건전한 여론 형성을 저해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민주적 행태라 할 것입니다. 수사당국은 드루킹을 중심으로 한 인터넷 여론 조작 세력들을 불순한 동기와 배후를 반드시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정확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댓글 하면은 정말 그동안의 트라우마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전 정권에서도 이 댓글 조작 논란으로 지금 뭐 서울중앙지검장 가긴 했습니다만은 윤석열 검사장도 한동안 이 문제 때문에 곤혹스러워했었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는데 이번 사건 파장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은 이번 사건 파장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6월 지방선거까지는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 지금 현재 구설에 올라 있는 장본인인 김경수 의원의 경우 경남지사 후보가 아니겠습니까? 예. 민주당 경남지사 후보로 이제 출마 선언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 사건이 불거졌기 때문에 아마도 지방선거 내내 이게 논란의 중심에 서 있을 가능성이 높아졌고, 또 한 가지는 김경수 의원은 누굽니까? 자타가 공인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 측근 아니겠습니까? 이런 인사가 연루됐던 사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의혹이 불거지거나 아니면 추가 연루자가 등장해서 또 다른 폭로가 이어질 경우 이 사태의 파장은 아마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경찰과 검찰 양측의 또 입장이 약간 엇갈리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의 댓글 수사처럼 그렇게 엄정한 수사 잣대를 과연 들이밀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귀추가 좀 모아지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서울중앙지검장, 지금 중앙지검을 진두지휘하는 윤석열 지검장이 댓글과 관련해서는 워낙 맹렬히 하셨던 분이시잖아요. 워낙 강경한 수사를 진행해 왔지만 지금 현재 경찰이 1차적인 수사를 진행한 바에 따르면 사실 여기에 대해서 야당이 과연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도 나름 타당해 보입니다. 자, 일단 이 당사자인 김경수 의원이 가장 곤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이재명 예비 후보 등 여러 가지 여권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드루킹의 개인적 일탈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스토커처럼 김경수 의원한테 계속 달려들어서 메시지 계속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빨리 밝히려면 김경수 의원이 휴대폰을 일단 제출하시고 본인이 먼저 이걸 빨리 정리를 해가시는 게 정치적인 행보보다 이게 더 빠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수사기관하고 잘 조율을 해서 여하튼 본인이 억울하다면 억울함을 최대한 빨리 결정해 주시는 게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국민들도 혼란스러우니까 그걸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도 했다고 하는데 또 여권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도 많이 왔다면서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본인의 어떤 그 정치적 능력을 은근 과시한 측면도 없지 않아 보이긴 하는데, 일단 카페를 운영하면서 그 정치인들을 불러서 강연을 열었고요. 또 인터넷 방송도 본인이 직접 하면서 친분을 좀 과시하고 영향력을 키워나간 것으로도 보이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계속 언급이 된 인터넷 카페, 그러니까 김 씨가 그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개설해서 운영한 인터넷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 그래서 경공모라고 이제 계속 알려지고 있는데 여기 회원만 수천 명이고, 이제 이런 강연을 통해서 안희정 전 지사,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
유시민 전 장관 등까지 불러서 이 카페가 이제 연 그런 강연회까지도 열었고요. 본인의 위세를 네, 되게 그렇죠. 뭐 강조를 방송 했군요. 등을 통해서 이제 물론 이건 인터넷 방송이지만요.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뭐 인연도 있다 이렇게 본인이 소개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뭐 알려진 바에 하면 이분들이 직접 강의를 했는지는 아직은 뭐 예. 좀 더 취재를 해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하. 드루킹 행사에 그럼 참석을 한 것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 이 정치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뭐 강연에 그런데요, 저 계속 드루킹 하는데요. 이 드루킹이 뭔지도 모르겠고 사실 드루킹이 뭐길래 이 사람이 뭐길래 계속 이렇게 존재감이 부각되는 겁니까 이거?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필명으로, 그러니까 그 이름이,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엄성섭으로 활동하는 게 아니라 이 예. 사람은 닉네임을 드루킹이라고 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는 뭔 건데. 왕인가 봐요. 네, 킹인 거 그렇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인터넷은 굉장히 유명하고 뭐 팔로워도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요. 일단 인터넷에서 이 드루킹이라는 필명으로 꽤 알려진 블로거였습니다. 예. 이 드루킹이라는 필명은 이 유명 온라인 게임에서 따온 건데요. 아, 온라인 게임에서. 그렇습니다. 페이스북에서 스스로를 이 경제 민주화와 소액 주주운동 운동가이자 출판인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출판사 공동 대표도 맡고 있는데 이 출판사는 지금 8년이 됐지만 책 한 권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1층서부터 3층 일부를 임대를 다 쓰고 있는데 예. 임대료는 한 번도 밀리지 않고 또 다 내고 있다. 8년 동안 책 한 번도 안 냈는데 임대료는 계속 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상 뭐 유령 업체로도 보는 사람도 있고요. 이 드루킹이 주력해온 이 활동은 이제 블로그인데요. 누적 방문자 수가 무려 980만 명 이상이라고 됩니다. 그리고 카페 회원 수도 뭐 2,000명이 넘는다고. 또 뭐 열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치적인 행사에 좀 많이 관여가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 드루킹과의 만남에 대해서는 대부분 기억나지 않는다 이런 반응입니다. 아까 온라인상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경공모, 그러니까 뭐 이걸 갖다가 무슨 경제민주화 운동하는 시민단체로 이해를 했다. 그리고 그 모임의 리더격인 뭐 드루킹에 대해서 특별히 생각나는 거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2014년 6월에 경공모 초청 강연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죠. 본인이 국회의원이 아닐 때는 진짜 1년에 100회 정도 강연을 했는데 솔직히 그 많은 강연 중에서 이 사람을 기억할 수 없다. 그러니까 솔직히 기억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안희정 전 지사도 왜 아까 전에 초대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예. 강연에. 그 지난 1월에 역시 경공모 주최 강연이 있었는데 안희정 전 지사 측에서는 이건 개인적인 친문이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니까 경공모가 어떻게 보면 참 정치 관련 행사를 많이 하긴 했는데 2016년 파주 임진각에서도 그 남북 정상선언 9주년 행사도 진행을 했어요. 예. 근데 이제 참여했던 뭐 시민단체, 정의당 관계자 다들 드루킹에 대한 기억을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요 이 드루킹과의 관계를 어떻게 보면 좀 공공연히 드러내기 좀 불편해하거나 좀 곤혹스러워한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이루라 기자가 그 드루킹이 그 행사에 정의당 노회찬 대표도 또 이렇게 부른 것으로 알려진다 예, 예.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기자들 사이에서 또 이게 드루킹이 그렇다면은 정의당 당원이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정의당 당원이라고 밝혀진 바는 없고 정의당에서도 이 부분은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드루킹은 일단 내놓고 민주당 있습니다. 당원이었으니까 그래서 오늘 제명당한 네. 그런 상황이죠. 가장 곤혹스러운 사람 김경수 의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김경수 의원의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대선 경선 전에 문재인 후보를 돕겠다면서 스스로 연락을 하고 찾아온 사람입니다. 선거 때는 통상적으로 자주 있는 일입니다. 자, 그러니까 선거 때는 통상적으로 이렇게 돕겠다고 찾아오는 경우들이 많다. 실제로 사실 정치권에서 이런 경우가 많긴 해요. 그렇습니다. 대선 때는 특히나 그렇습니다. 첨예하게 양측이 대립할 때 선거 승리를 위해서 당선될 만한 하는데 예. 지난 2009년과 2010년에는 이 파워블로거로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온라인 점유율이 곧 대통령 지지율이란 이런 논리를 강조하면서 뉴스 댓글에 굉장히 조직적으로 개입한 인물로 지금 평가받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출판사 대표인데 책을 이렇게 수년 동안 안 네. 내고 돈은 그런데 있으니까 계속
월세는 밀린 적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겉으로만 출판사인 척을 했을 뿐이지 출판사는 아니었던 거죠. 출판 기획을 수년씩 하시나 본데요. 네. 예. 그러니까 김 씨와 드루킹 같은 경우에는 출판사를 산채라고 부르면서 유명 정치인들을 불러서 강연을 듣는 등의 방식으로 그러니까 자금을 조금 조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를 통해서 이제 드루킹 지지자 같은 경우가 더 늘어났을 것이고 영향력도 커졌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1층에서 3층까지의 그 공간들의 월세를 어떻게 다 냈을까 이것이 항상 궁금해지는데 김 씨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내는 강연 참가비로 월세를 충당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예. 또 부업으로 하나 더 하고 있었던 게 느릅나무 플로랄 맘이라고 해서 브랜드 비누를 만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비누를 팔아서 수익이 났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드러나는 것은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